이거 관련돼서 여러분 일단은 중국이 뭐 개 논리로 그때 니네 식민지 아니었냐 이제 그리고 길림성에서 태어난 중국인이다. 그리고 그땐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없었는데 무슨 대한민국 국적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이게 왜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중국을 상대가 지금 미국이죠.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 혼자 상대하나요? 아니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죠. 삼각 동맹은 아니죠. 우리가 일본이 동맹이 아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동맹, 일본과 동맹이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삼각 동맹이라는 말은 삼각 안보 협력 이렇게 말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와해시키지 마라. 한국 니네 잘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게 경고 메시지가 오는데 그러면 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와해시키는 거 그게 누가 원하는 거죠? 중국이 원하는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와해를 하는 중국이 원하는 거고 그거에 협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 뭐죠, 여러분?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와해시키는 수단이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 문제인데 지금 그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유효하죠. 유효 타 먹었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랑 관계가 골로 가면서 이 삼각 안보 협력 체계 지소미아 파기 이렇게 되면서 이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가끈 전술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또 하나 해볼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봉쇄죠. 지금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통해서 북한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항복을 하길 바라는 게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자꾸 북한 돕는 방향, 제재 해제 방향 이런 캠페인을 한다. 핵 보유국 북한을 인정을 하고 그 북핵 해제를 위한 압박과 봉쇄를 자꾸 개구멍 역할을 한다. 이게 봐주는데 뭐 민족 거리면서 봐주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정도가 좀 심하게 간다. 이거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한미연합훈련이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한다. 거기다가 북한 붕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북한 붕괴시키려면 어떻게 붕괴시켜야 되죠? 지금 북한의 인민들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게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 북한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현상을 알려줘야 되죠. 니네 지금 졸라 못 살고 김정은은 독재 체제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왕조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니네 공화국 아니야 왕조 국가지. 정신 차려. 니네가 응? 저 공산당과 김정은을 쫓아내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선전선동을 해야죠. 그 선전선동의 수단이 여러분 전단 뿌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북전단 불법화 이거 미국이 원하겠어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아시아경제 실론으로 이용준 대사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이용준 대사님의 기본이 이건데 어제 2월 16일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 이렇게 얘기해서 실론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쟤네들이 주장하는 걸 문재인 정부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그렇죠?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이거 다운표 쳐서 만약 우리 외교 정책의 실체가
핵 보유국 북한의 제재 해제 캠페인을 돕기 위한 미북 협상 주선에 집착하고 북중이 수십 년간 염원해온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와해에 앞장서고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 요구해온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동조하고 북한 공산 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화에 협력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함께 설 땅은 없다. 북한 해제 캠페인을 돕고 북한에 미국 보고 쟤네들 너무 압박하지 마 이런 얘기나 하고 삼각 안보 협력 와해시키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그리고 대북 전단 불법화를 하면 한미 동맹이 동맹국으로 설 땅이 없다. 지금 미국이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의 요번 대북 전단 청문회는 미국과 한국이 계속 동맹을 해야 되느냐 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청문회가 개최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나라가 백척간둔 거예요. 여러분 한미 동맹이 끊어지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핵 우산을 동맹이 끊어준 핵 우산을 제공한다? 북한하고 중국이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미국이 한국하고의 동맹을 끊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럴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애들이요. 문재인 정부 애들이 내가 물어보자고 걔네들한테 니네가 원하는 게 그럴 일이 벌어지는 걸 원하면서 미국이 한국하고의 동맹을 끊는 걸 원하는 새끼들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온갖 끊으라고 깐족깐족거리는 데는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거에서 한 번 더 문재인 정부를 선택을 하거나 그래서 미국이 동맹을 끊는 순간 북한하고 중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을 하던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던 우리는 그냥 쟤들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용준 대사님은 전 북핵 대사시고 외교부 차관보를 하셨고 그 북한 문제에서 실무자셨죠. 제네바 협상 당시에 실무자셨던 분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중국 애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들 설마들한데 아이고 얘네들이 왜 이런 걸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네들 입장에서 7분홍선 8분홍선 넘었다고 생각. 한국을 자기들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로 만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중국 애들은 하는 거지. 택도 없는 생각이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 중국 애들이 뭘 추진하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6.25 전쟁 때 항미 원조라고 여기다가 군대 보냈던 애들이요. 중국은 청일 전쟁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자기들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고 그거를 되찾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이 와중에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이 와중에 북한은 중국을 경계한다고. 김정일이 했었던 말이 있어요. 미국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이 와중에 여러분 북한 애들 칭찬할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북한이 뭐라고 했는데 칭찬을 하냐? 우리 민족 전통 음식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들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같이 뭐 공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우리 민족 전통 음식이라고. 응? 유경 김치 공장 제조한 민족 향취 있는 음식이다. 와 이럴 때 보면 진짜 북한 애들 지금 이 동북공정 보이는 이거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중국 애들이 여러분 한복, 김치, 뭐 이 윤동주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최근에 이렇게 확 하는 건 얘네들이 여러분. 얘네들이 중국이 대한민국을 자기들 영향권 하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안 겪어봤어요? 얘네들이 베트남하고도 전쟁했었잖아요. 자기 영향권 확대하려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랑 잘 돼.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핵을 있는 게 여기 베이징까지 여러분, 북한에서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연락 멀어. 베이징시 가깝다고. 중거리 미사일로도 날아간다고. 얘네들 입장에선 여기를, 우리나라까지를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돼. 안보상 이후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 바다를요, 자기네들이 이 바다를 안전하게, 황해를 자기들의 내해로 만들어야 된다고. 전략상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 애들은 황해를 자기들의 내해로 만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요. 그럼 대한민국 제주도까지를 자기네들이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 이 근처에는 미사일, 지대 한 미사일 해가지고 이 근처에서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투기와 미사일로 제주도부터 이 대만까지, 이 해협까지를 자기네들 장악을 해야 되고. 얘들은 먼 바다 나갈 생각이 없어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땅 붙어가지고 쭉 가는 게, 지대 한 미사일, 잠수함, 뭐 기타 등등 전투기, 그거로 여기 자기 요 연안을 이렇게 쭉 따라가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필요한 자원들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아프리카까지 가고 유럽까지 가면 구대륙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고 러시아랑 우호관계 맺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구대륙의 경제적 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세계가 그런 대전략 시대에 중국이 황해를 내로 삼고자 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뭔 개지랄 하고 있냐고. 이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이 고종이다. 이게 진주 목걸이 전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주 목걸이 전략이,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 전략의 핵심 무기는 지대 함 미사일하고 전투기. 그러면서 항구들 조차고, 그러면서 진주 목걸이 걸듯이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항구. 이게 미얀마 시트웨 이렇게 나오죠. 치타공, 스리랑카, 몰디브, 과다르, 오보크, 지부티,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점점점점을 이렇게 항구를 이렇게 연다고 해서 이걸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진주 목걸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남중국해 2025년까지 영유권 구단선으로 남중국해 영해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아프리카까지 간다. 그리고 1대1로로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중간에 물류기지 만들고, 그 물류기지에서 자원을 무슨 화폐로 결제한다. 자원을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거예요. 천연자원이나 기타 등등을, 자기네들 공산품을 도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류기지를 만든 다음에 물류기지 도매상에서 뭐로 결제를 한다? 위안화로 결제한다. 그러면 위안화가 뭐가 된다, 여러분? 기축통화가 되는 거고, 그게 뭘 의미한다? 미국 패권이 저물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전략상 여러분, 중국은 보세요. 여기서 이 선을 끊기는 거, 이 선을 끊기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게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황해를 중국 입장에서는 내로 만들어야 되고, 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자기네들 영향력하에 복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해. 왜 우리나라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지정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몽고가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왔고,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왔어? 지정학적인 위치, 배우기 때문이죠. 자기네들의 배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중국에 있어서 여기는 몸빵인 거죠. 몸빵. 갑갑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이 윤동주하고 뭐 윤동주 김치 갓, 응? 심지어 이 모자 갓까지요. 한국의 전통 의복인 갓을 자기 것이라고 중국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 근래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